안녕하세요. 하루 한 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스로의 삶을 마감한 안나의 이야기를 기점으로 레빈의 큰형 세르게이의 시점에서 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요. 슬라브인이라는 민족성과 러시아라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강한 의무감을 지닌 세르게이의 입장을 잘 살펴봤었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레빈에게서 시작됩니다. 세르게이 형이 온 줄도 모르고 홀로 양봉장에서 고민 중인 레빈. 레빈이 홀로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는 이하의 셋으로 요약됩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세르게이가 민족과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이에 레빈은 개인의 삶이 지니는 의미와 공동체로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죠.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의 일환으로 철학과 신앙은 나름의 설득력은 분명 갖추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선명하고도 뚜렷한 만족감은 주지 못하기 때문에 레빈은 계속 궁리에 궁리를 거듭합니다. 레빈은 고민을 이으며 생각 없이 농사 짓는 농부를 바라보는데요. 농사를 짓는 농부도 성실하기 그지없지만 제 목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아 그럭저럭 사는 농부가 있는가 하면 악독하게 주변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 불을 쌓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 또한 레민이 지닌 고민거리의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때 한 농부가 당연하면서도 놀라운 이야기를 레빈에게 해줍니다. 그 농부는 이렇게 말해주죠. 그래서 사람은 제각각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제 배때기만 채우며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정의로운 삶을 삽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죠. 이 말에서 레빈은 자신이 고민하던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신성을 느낍니다. 인간의 삶에 궁극적인 이유를 찾던 그는 결국 그러한 삶의 이유란 오로지 영혼의 고향과 선의 지향, 책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초월적 가치를 전율하듯 체감하죠. 그리고 그것에는 어떠한 인가도 이유도 없으며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임도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것의 이유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요. 동시에 이러한 답은 사유로 궁구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을 뿐이기에 자신이 여태까지 고민하고 고민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 또한 깨닫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무신론자가 되었던 레빈은 자신의 철학적 사색들이 타고난 선과 영성을 지적인 오만으로 설명하기 위한 소꿉장난 같은 것이었음을 너무도 절절히 느낍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 그리스도교로의 귀의를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신학이 아니라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고향감에 가득 찬 레빈은 앞으로 자신의 삶이 사랑과 인의로 충만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양봉장에서 집으로 길을 향합니다. 그리고 형 세르게이가 자신을 보러 손님 하나와 함께 왔음을 듣고 형과도 이전처럼 이유 모를 거리감을 두기보다는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을 거라 여기죠.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만 해도 마부가 하는 별것 아닌 소리에도 짜증이 치솟고 막상 형을 만나 이야기를 몇 마디 하지 않았음에도 전처럼 이유 모를 거리감이 형성되는 것을 느끼며 영적 고향감과 현실적인 관계 사이의 괴리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적 고향감과 평온함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현실적인 관계의 충돌 속에 잠시 가려졌음 뿐임도 알죠. 집으로 돌아서 형을 마주하고도 관계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은 민족과 대중, 민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주창하며 이 목소리를 받들어 터키인들과의 전쟁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레빈이 보기에 민족이나 대중이라는 개념은 모호하기 짝이 없고 소수의 지식인이나 엘리트들이 만들어내는 허상적인 관념에 가깝다는 반론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론은 여태 이 형제 사이에 있었던 거리감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죠. 영적인 고향감과 평안을 찾은 레비는 형과의 논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도 형을 설득할 수 없음을 되새기며 논의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서로 불편하지 않을 만한 주제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저녁 식사 자리는 아주 화기애애해집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키티가 레빈을 부릅니다. 키티는 자신들의 아이, 미캬를 씻기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아들을 바라보자 이전과 달리 사랑의 마음이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은 내면의 그리스도교적 신앙이 차올랐지만 수억 명의 불교도나 이슬람 교도들은 하느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 모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인지 혹은 그것이 맞는 일인지 고민하죠. 레비는 동시에 고민 자체가 자신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님을 자각합니다. 자신에게는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찬 신앙을 바탕으로 자기 인생을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다짐과 함께 이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정말로 긴 여정이었는데요.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안나와 브론스키가 사회적인 규범은 물론이고 친지며 혈연 관계마저 모두 도외시할 정도로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은 때로 아름답고 열정적이지만 그 시작점이 온당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코 안정적인 결말에 이르지 못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척점의 사랑을 레빈과 키티가 보여줍니다. 시작은 미약하고 위태하기 그지없었으나 정도를 지키고 주변의 지인과 가족까지 모두 돌보는 그들의 사랑은 결국 가장 커다란 삶의 안정을 그들에게 선사하죠. 이로써 톨스토이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안나 카레니나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 긴 텀을 두지 않고 다음 책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